네, 검찰 개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운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서 검찰은 지금 장관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갖고 있다. 통제하겠다는 건데 검찰로서는 상당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요? 입장이 나왔습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수사 대상자가 장관이 됐으니까 환영하기도 그렇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공식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혹시 취재를 해보니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오늘 몇몇 검찰 간부들한테 지금 결국은 취임을 했는데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재로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입장도 없다고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사전보고, 사후보고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면서 수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이런 검찰 간부들의 얘기 말고 일선 검사들의 좀 반응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아주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 좀 살펴봤더니 이 댓글 단 사람들도 다 현직 검사들인데, 오히려 이런 글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번 수사를 오히려 응원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 내부 분위기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원도 많고 총장의 자리까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자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관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로서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적으로는 이번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주변에 말한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면, 그러니까 조 장관이 어떤 불법행위에 명백하게 개입한 거를 밝히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많이 비난받을 만한 이런 불법행위를 검찰이 수사 결과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역시나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였다, 정치 검찰이었다, 이런 말과 함께 이제까지 직면하지 못했던 상당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조직적 저항의 하나로 지금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 여권에서도 그렇게 계속 비판을 해왔고, 이런 비판이나 정치 개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가장 많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청문회로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시점을 앞두고 검찰이 마치 판별사처럼 나선 거는, 이거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 비판의 관점에서 지금 형성된 게 결국 검찰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여권 권력의 정면 대결 양상 아니냐, 이런 건데,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이번 수사는 무슨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이 검찰 내에서 최대 수사력을 가졌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섰거든요. 이거를 보면 확실하게 결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좀 검찰이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결과를 내겠다고 한 그림 중에 하나가 혹시 신임 조국 법무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까지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렇게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 장관이 소환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검찰이 조 장관은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조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 장관이 한 번은 검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방법으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바꾸겠다, 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스타일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요? 원칙적으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예. 검찰총장은 그냥 건의를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이제 검찰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 이 고위 간부 인사를 했는데 예. 그때 이른바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스타일 인사라고 그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의 논리가 작동한 거죠. 법무부 장관.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물론 인사권자지만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의 어떤 인사 구도를 그렸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조 장관이 오늘 취임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인사 때는 자신의 스타일로 좀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조 장관의 말대로라면 지금 윤 총장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른바 특수통들, 이 특수통들이 좀 퇴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